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3월 26일입니다. 자, SKC는 오늘도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와서 전량 좀 수익으로 매도하고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매도를 미리 걸어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SKC는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SKC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TK 케미칼은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좀 했었어요. 여기서 매매하면서 계속 좀 흔들어서 뭐 약수익에서 마감이 됐는데 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주봉상으로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종가 베팅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오늘 갭이 떠서 살짝 상승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한 2.5%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어제 고점 자리 뚫으면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일단 뚫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수익을 챙겼고요. 3%좀 넘는 수익권에서. 자, 오늘 시가 자리를 좀 이탈을 하네요. 일단은 뭐 제 매수가는 아직은 터치는 안 했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수익을 좀 챙겨놨으니까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갭상승 시켜놓고 상승을 강하게 줬는데 아래쪽으로 또 흔들고 있습니다. 자, 3,735원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을 하기 전까지는 좀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서 절반은 또 수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 시도를 좀 하네요. 자, 오늘 고점 자리 돌파가 나와야 또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종목은 특징이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어제도 여기서 사실 좀 뻗어 나갔어야 될 자리였는데 돌파 이후에 여기서 또 흔들고 종가 관리를 또 해놨죠. 자, 뭐 지금도 뭐 얼마나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위치고 또 그럴 종목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홀딩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K 케미칼 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충분히 갈만할 룸이었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흔드는 패턴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라 좀 홀딩을 하면서 지켜봤고요. 결국엔 좀 돌파가 나왔죠. 자, 이런 자리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좀 돌파 이후에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 차례 또 슈팅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요. 매수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추가로 좀 매수 대기를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추가로 좀 매수가 됐고요. 여기서 또 뭐 크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원체 또 흔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돌파 시간대가 조금 뭐 제가 좋아하는 시간대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좀 관찰을 잘 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물량 먹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또 매도를 했고요. 수급이 들어올 때 확 먹으면서 위로 쳐야 되는데 조금 힘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절반의 절반 또 매도했습니다. 자, 일단 50원에 있던 물량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먹으면서. 근데 조금 이 힘을 보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뭐 어쨌든 돌파가 나왔으니까 계속 좀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00원까지 일단 도전을 해보겠죠. 역시나 또 흔드네요. 자, 이게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도 이 종목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티하게 움직인다고. 자, 이렇게 힘들게 돌파를 해놓고 이런 짓을 합니다. 자, 이제 보유 물량만 대응을 할게요. 제가 75% 물량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돌파 이후에 따라붙었던 사람들은 쭉 간다고 홀딩을 했다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자, 정말 좀 더티하게 움직입니다. 자, 제 매수가를 결국엔 터치를 했어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전략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기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뭐 수익권에서 다 매도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요 자리에 돌파할 때 따라붙었던 사람들은 이 호가창 움직임 보면서 종목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안 했다면 이거 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뭐 매매 마무리 했고요. 저는 수익을 잘 냈지만 뭐 이 종목 또 돌파 나온다고 여기서 또 돌파 매매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또 마이너스 구간일 건데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이 종목이 참 거시기 합니다. 자, TK 케미칼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SK텔레콤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SK텔레콤 매수가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SK텔레콤 매도 걸어놓은 물량이 체결이 되고 매도가 나갔네요. 제가 잠깐 좀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매도가 되면서 수익이 좀 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SK텔레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매수 대기를 좀 해봤고요.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SKC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는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수익을 잘 내고 어제 한 75% 물량을 정리를 해서 수익을 잘 챙겼죠. 자, 오늘까지 갭상승이 2.4%가 뜨면서 3일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초가에 전량 일단 수익을 챙겼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를 또 이탈을 하지 않고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상승이 나오죠. 굉장히 강한 종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어쨌든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동박 관련해서 대장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SKC는 이렇게 해서 수익 잘 내고 마감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K텔레콤 좀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9%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9% 상승이란 얘기는 일반 소형주 개별주 같은 경우에 한 3배 이상 움직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인정할 만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무려 3천억 가까이 터졌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굉장히 움직임이 더딘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분봉상 아침서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바로 쫓아붙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거래가 터졌죠. 그래서 바로 쫓아붙어서 제가 매수가 잘 됐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2% 낸다라는 건 개별주 소형주 같은 종목으로 3배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봐야 되니까 거의 6%, 7%대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정도 수익권에서 미리 좀 매도를 걸어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할로 두호가에다 제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잠깐 또 자리 비운 사이에 이게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 이후로 더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오늘 뭐 계속 추세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도한 자리에서도 거의 한 2%가 넘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자, 2.8%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뭐 홀딩을 했다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뭐 요런 구간 2%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만족하고요. 짧은 구간 또 빠르게 매수하자마자 수익을 잘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SK텔레콤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좀 뚫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죠.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이런 꼬리 매물대는 돌파를 못했지만 거래대금 터졌고 몸통 고점 라인 이런 저항 라인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움직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텔레콤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TK케미칼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매매를 좀 했었어요. 이 주봉상에 이런 고점 라인, 주봉상에 이제 최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봉상 보면은 이렇게 기나긴 구간, 이런 구간을 정말 횡보를 어마어마하게 한 이후에 그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자, 이런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일단 잘 봐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료가 그렇게 강력한 재료가 좀 뉴스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오늘 좀 살펴봤더니 이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박차를 가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는데 이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자, 이 SM그룹이 TK케미칼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국내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박차를 가한다 그래서 이 페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원사로 뽑아서 이런 걸로 이제 옷 만들고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뭐 BYN 블랙 야크 뭐 이런 데와 이제 MOU 체결을 확장해 왔다라고 뭐 이런 뉴스인데 글쎄요 뭐 이런 뉴스가 그렇게 강력한 뉴스라고는 저는 뭐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강력한 뉴스나 재료거리였다면 얘가 오늘 아마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강력하게 좀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뭐 흔들고 지저분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종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했었고요. 아침서부터 갭을 띄우고서 상승을 강하게 줬죠.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 일단 절반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역시나 지저분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초가에 강하게 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한 이후에 또 밑으로 빼서 흔들고요. 자, 요 자리 또 돌파를 했죠. 자, 요 자리 돌파를 했는데 어떤가요? 또 흔들죠. 자, 진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보면서도 진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여기서도 돌파하는 듯 하다가 쭉 행보를 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절반 물량 홀딩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잘 나왔어요. 여기까지 상승이 잘 나왔는데 이 호가창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고점 라인 조금 횡보하던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매물대를 이제 라운드 피겨 같은데 먹잖아요. 그러면 쭉 뽑아줘야 되거든요. 거래도 터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어떤가요? 호가창에서 이제 물량 먹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절반 또 수익 실현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냥 내리꽂더라고요. 이렇게.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 매수 주체들 운전하는 이 스타일 자체가 진짜 거시기 합니다. 예, 제가 뭐 입으로 담을 수는 없으니까 거시기 하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빼는데 이거 진짜 욕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욕 나옵니다. 결국에는 어떤가요? 또 돌파를 하죠. 돌파를 여기를 했어요. 또 뺍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진짜 징하죠. 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종목 진짜 운전 주체들, 아, 진짜 그냥 제가 웃고 말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저분한 종목이고 뭐 어쨌든 또 종가를 잘 만들었죠. 양봉으로 또 뽑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에 이 기나긴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뭐 갑작스럽게 큰 대형 뉴스 아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강력한 뉴스나 재료를 터뜨리고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유심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TK 케미칼도 오늘 수익 잘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종목으로 또 수익 잘 내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마지막 종목이 좀 아쉬웠죠. 이게 이제 좀 체결이 안 돼서 제가 현대미포조선 매매를 좀 하려고 봤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양봉이 강하게 뽑아져 나왔죠. 오늘 이제 조선주가 삼성중공업이 또 몇 조 원대의 수주를 기록을 하면서 뉴스를 터뜨리고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대장주는 현대미포조선이고 오늘 대장주는 한국조선해양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매매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 대응을 하려다가 자, 여기 이제 상승 나왔을 때 제가 조금 아래쪽에다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제 매수가에서 두 호가 위까지만 딱 떨어지고 반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매수 체결이 됐다면 빠르게 또 요 정도 구간 한 3%가 넘는 구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인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이 오히려 이 대응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종목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종목은 이제 전고점 자리가 여기잖아요. 자, 요 자리 이제 돌파할 때 이 몸통 라인이 저항 자리로 체크를 한다면 12만 3,500원짜리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돌파 매매 오리지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12만 3,500원 제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자리죠. 자, 이 자리 돌파할 때 어떤가요? 자, 여기서 이제 거래 실리죠. 자, 거래 실리면서 그 자리 지지해주고 반등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양봉으로 돌파 확인하고 요 정도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했다면 이 종목도 빠르게 수익 났겠죠. 뭐 요 정도 구간까지 수익을 챙겼다고 해도 자, 요 종목도 4%까지 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조선해양이 매매 대응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었을 종목이었습니다. 어쨌든 현대미포조선을 공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체결이 안 돼서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한국조선해양도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래대금 실리는 양봉이 뽑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현대미포조선도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또 상승이 잘 나왔는데 삼성중공업은 요 앞에 이제 매물대가 있죠.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아쉬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더라도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이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내용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매매 대응한 거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태웅로직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물류 관련한 종목인데요. 얼마 전에 이 수에즈 운하에서 이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야 될 여러 화물선들이 이 하루를 정박할 때마다 뭐 7천만 원인가요? 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화물 물동량에 대한 운임이 또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태웅 로직스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단발적인 이슈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죠. 이런 부분은 조금 좋아 보이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죠. 파동을 잘 그려주면서 N자형 상승을 보여줬고 이렇게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지지받고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이런 차트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분봉상의 움직임도 아주 양호하고 일봉상 역대 거래대금 터지고
또 바닥권에서 장대 항봉이 처음 나오는 상장 이후에 이런 이제 고점 라인 돌파를 깔끔하게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좀 단발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여러 것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보광산업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골재, 뭐 시멘트 관련한 기업인데요. 오늘 시멘트 관련한 기업들이 또 상승이 솔찬히 잘 나왔죠. 그런데 이제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시멘트 종목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같이 상승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상한가가 이런 이제 매물대를 강력하게 부딪히는 자리에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이 조금은 그래도 많이 터지긴 했어요. 근데 역대급으로 터지긴 했습니다만 거래 대금의 금액이 좀 작습니다. 뭐 천억도 채 안 터진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매물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장 좀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분봉상의 움직임 그래도 괜찮게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또 돌파된 자리 지지 잘 해주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분봉상의 움직임은 그래도 나름 잘 만들었어요. 상한가 이후에 또 상한가도 잘 굳히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이 종목 또한 뭐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좀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매물대만 없었다면은 돌파된 자리에서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졌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양호하게 잘 만들어줬죠.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21선 위로 단기 이평선과 함께 돌파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딱 21선 위로 올라왔죠. 5일선도 돌파를 했고 11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아주 양호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여의치 않았던 건 사실이고, 오늘 상승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속 시원하게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일부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 뭐 시멘트주 관련 종목들에 조금 상승이 편중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은 좀 상승이 안 나오는 시장 상승 대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뭐 잘 만들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계속 이제 위쪽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뭐 이런 모습도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시장도 조금의 조정 구간을 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시장에 이제 단발적인 악재만 없으면 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단발적인 악재만 없다면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국민연금에서 이 K 주식을 더 안 판다라는 이슈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국민연금에서 회의가 좀 열린답니다. 그래서 26일 국내 주식 이 보유 비중 관련한 자산 조정 안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한 14.8%에서 18.8%의 이 국내 보유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최대 20.3%까지 넓히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하고요. 자, 정부 측 위원하고 뭐 사용자 근로자 대표 위원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난히 이 회의의 결과가 K 주식을 팔지 않는 걸로 통과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회의가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보면 연기금의 이제 거센 매도세가 멈추고 이 코스피 시장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연기금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주식의 어떤 대상이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이 편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소외됐던 이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또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았죠. 코스피 시장이. 자,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이제 양매도로 잡히면서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잘 마감이 됐다라는 거 이런 거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좀 의미할 수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온 부분은 역시나 이 환율 부분에 있습니다. 자, 환율 부분이 오늘 또 이렇게 이제 하락을 주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좀 잡힌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우상향하는 이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봉의 종가, 요 봉의 종가 라인입니다. 요 봉의. 자, 요 봉의 이제 종가 라인 대략 한 1120원 밑으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게 국내 이 주식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외국인 수급과 맞물려 이 환율 부분도 좀 체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어제 반등이 그래도 잘 나왔죠.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미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이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자, 국내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도 이 IMF에서 0.5% 정도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6%로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거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게 예측치에 부합하게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뭐 주식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이제 4차 추경안에 대한 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시장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는 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한 돌발 악재, 북한에 최근 또 미사일 또 몇 번 쐈죠. 이 북한에 대한 이 도발 측면에서의 돌발 악재, 이런 부분들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제가 시장을 조금 이 정고점을 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이제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쪽에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